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과 송광면에 걸쳐있는 조계산. 서쪽에는 송광사를, 동쪽에는 서남사를 품고 있는 명산이다. 특히 서남사 일대는 예로부터 차 재배의 최적지로 손꼽혔다. 500년 전 그러했듯이 야생 차나무는 스스로 자란다. 이곳은 신광수 명인이 직접 조성한 야생 차밭이다. 내년 봄에 새잎이 돋으면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제다법으로 차를 덮게 될 것이다. 차나무 씨앗은 땅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올해 새로 핀 꽃은 내년에 차씨가 될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삼친께서 이제 이렇게 쭉 선대로부터 이어와 가지고 나한테까지 온 곳인데, 당연히 그것을 이제 그야말로 혈족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가꾸고 지금까지. 세상이 변하고 제다법이 바뀌어도 그 명맥을 지켜온 것은 야생 작설차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었다. 향미가 깊고 오묘한 순천의 야생 작설차를 지켜온 신광수 명인을 만나본다. 우리 땅에서 차나무가 언제부터 자생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작설은 참새의 혀를 뜻한다. 찻잎의 모양이 참새의 혀와 닮았다는 뜻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차는 120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 그 분류법도 다양한데 발효의 정도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작설차는 흔히 녹차라 부르는 불발효차에 속한다. 불발효차는 다시 제다 방법에 따라 찌는 증제차와 덮고 만드는 차로 나뉘는데, 일본차가 대표적으로 찌는 방식이고 한국의 작설차는 덕금차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차를 처음 즐긴 것은 언제일까? 차가 역사의 기록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 본기 흥덕왕 3년의 글이다. 사신 김대렴이 차의 씨앗을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내용이다. 차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작설이라는 말은 고려 중기 진각국사 해심의 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후에는 고려 말 익제 이재연의 시를 비롯하여 여러 문헌에 작설이라는 명칭이 폭넓게 등장한다. 종합해보면 작설은 봄에 딴 차를 통칭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작설차라는 명칭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차의 그 일반 명사화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작설차란 명칭이 최초로 나온 것은 고려 중기 때 문헌인데, 작설차도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마셨던 그 작설차는 떡차 형태의 작설차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작설차는 입차 형태로 된 것인데, 대체적으로 입차 형태의 작설차는 그 서산대사로 널리 알려진 청허 휴정 스님이 사찰에서 마시는 차를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수광은 승평지를 통해 순천 지역에서 작설차를 진상하였다고 기록했다. 조선시대 문장가인 허균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격인 성소 부부고 도문대작에서 작설차는 순천산이 으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순천 지역은 여러 시대의 그 역사 문헌에서 차의 재배지, 차의 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순천 지역은 차의 생산뿐만 아니라 차를 즐겨 마셨다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는 길은 언제 조성했어, 아빠? 이 길이 언제 만들어졌냐고? 네. 94년도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을 이 길을 다녔는데. 그랬죠. 차 따시면은 하루에 진짜 도시락 배달돼야 되고 세찬 배달돼야 되고 그래서 많이 갔었죠.
우리 아버지 고생한 세월이 여기 다 묻어있죠. 진짜 아버지 눈 감고도 여기 운전하실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럴 정도로 자주도 안 했지. 그랬지. 새록새록하네요, 저도. 순천의 명품 차인 야생 작살차는 재래종 야생 차나무가 있어야 존재한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니 유지와 관리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차농이 비료를 하거나 계량종 차나무로 돌아선다. 동물이나 뭐 그런 애는 없는데 이런 풀이 제일 문제네요. 풀하고 의 전쟁. 그렇지. 진짜 그때 심을 때는 요만하고 1년 돼봤자 뭐 겨우 10cm 크고 이러던 게 지금 진짜 내 키보다 네. 더 큰데요? 2m, 대개 2m 미만이고, 소엽종이니까. 사실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 이런 차밭은 일손이 많이 가니까. 재래종 차밭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 뭐 기계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 손을 걸쳐야 하고. 야생 차밭에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골칫거리다. 그 외에는 병충해가 없어 따로 손이 가지 않는다. 병충해가 없으니 농약이 필요 없다. 비료를 주면 차나무의 심근성을 해쳐 삼가야 한다. 심근성은 아주 희귀한 품종이고, 천근성이란 건 뭐 우리가 흔히 철쭉이랄지 모든 꽃나무 종류, 정원수 이런 거의 뿌리가 옆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걸 천근성이라고 하고, 심근성은 일직선으로 뿌리가 곧게 땅속 깊이 뻗어내려가는 걸 심근성이라고 하죠. 아니, 농약을 하는 이유는 병충해가 발생해서 농약을 하는 것인데, 이 재래종 차나무는 병충해가 발생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할 필요도 없고, 자연히 퇴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야생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싱싱하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죠. 한때 명희는 눈을 감으면 차의 본성이 숨쉬는 아름다운 차밭만 보였다고 한다. 사람의 손이 최소한만 닿는 곳, 그의 야생 차밭에는 자연의 생명력이 넘친다. 보통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열매 먹고 맺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꽃과 열매가 만나는 그런 식물은 이 재래종 차나무가 유일하다는 거지. 가을 열매는 입을 벌리고 찻씨를 땅으로 떨어뜨린다. 사람은 찻씨를 모아다 생육 환경이 좋은 곳에 심는다. 접붙이기를 하는 계량종과 달리 재래종 야생 차나무는 종자 씨앗을 바로 땅에 심는다. 6에서 7년 후에나 체업이 가능하니 의지와 집념이 있는 사람만 야생 차밭의 차농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차 생산지였던 순천. 그 차문화의 중심에는 천년고찰 서남사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상탕, 중탕은 큰 스님들을 이렇게, 이제 하탕은 우리가 식용으로 다 사용하고, 이제 이랬고, 이제 하탕에서는 이제 우리가 허들의 물로도 좀 사용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한눈에 봐도 아는 사람은 이 물은 유명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판단되는 것이, 이것은 보면은 여기가 서남사 아주 유명한 차밭이란 말이야. 이 차밭을 거쳐서 이렇게 서출 동류가 와서 이건 아주 상선약수로 이름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명희는 서남사에서 차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다. 서남사의 부엌에는 붓두막 옆에 차 붓두막이 따로 있다. 어느 사찰이나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돼 있지만, 서남사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차를 재다 법제를 해가지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여기만 딱 봐도 차를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차 고리가 있어가지고
대나무에 3cm 간격으로 구멍을 쭉 뚫어가지고 고리를 S자 고리를 끼워서 주전자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물이 언제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딱 돼 있어. 넣어서 주면은. 서남사는 절 자체가 하나의 다실이라고 할 정도로 수도 생활과 차 생활이 하나였던 곳이다. 2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명희는 이곳에서 차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다. 명희는 2살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남사에 왔다. 아버지는 서남사 주지였던 용국 스님이었다. 서남사로 들어서는 초입에는 태고 입제종 법계를 잇는 선사들의 피가 나란히 서 있다. 신광수 명인의 아버지 용국 스님은 전각을 중수하고 전통 다원을 복원하였다. 노심초사하셨으며 훼손된 문화재 보수와 쓰러져가는 전각을 중수하고 전통 다원을 복구하셨다. 가혹한 추일하야 송백의 절개를 알고 찬설이 내리고서야 국화의 짙은 향기를 알 수 있듯이 종사의 의연하신 풍우는 상설이 밀어올린 한 송이 묘하였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2살에 시작한 서남사 차 생활. 아버지를 생각하는 일은 서남사를 추억하는 일이고 그곳에서의 오랜 차 생활을 돌아보는 일이다. 내가 어린 시절 그 선친의 800에 이렇게 누워서 제일 먼저 듣게 됐던 것은 마치 칠원절구 시처럼 청편풍월 설상용이요 규서해원 풍함경이라 경금용 이런 이제 청어휴정이라는 분으로부터 우리 구중구포 작설차가 시작됐다. 청어휴정이 지리산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거기서 구중구포 가마솥에 이제 차를 9번을 덮어서 우려 마시기 시작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청편, 편양은기 뭐. 어린 시절부터 외던 차의 맥, 차를 즐기는 마음이 담긴 시문.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은 쭉 대를 이어오던 것이 나의 대에서 이게 중단돼 버리면 되겠는가.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땅에 그렇게 내가 이어온 그런 차의 맥이 이어져 가고 또 우리 차라고 하는 그 심근성,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깊은 땅속에 순수한 그 기운이나 미량원소 같은 것을 흡수를 해서 싹을 틔우는 그런 차나무가 존재하고. 명희는 서남사에서 다각으로 생활하였다. 다각이란 스님들의 차 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한다. 군입대까지 22년간 서남사에서 생활했던 명희는 제대 후에 선친 용국 스님의 권유로 서남사를 나왔다. 그리고는 야생 차밭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열정과 힘을 쏟게 된다. 사람이 역경 속에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과정은 아주 힘들었어도 막상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이 또 그만큼 뭐 크고 그러는 것인데, 나는 내가 그 차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개인의 힘으로 그렇게 20여만 평쯤 되는 거대한 산을 다 차밭으로 만들어서. 1976년 조계산 오른쪽 산줄기 끝자락에 700고지 이멸을 차제외 최적지로 확신했다. 땅의 범위가 넓으니 땅 주인만 70여 명,
땅의 매입에만 7, 8년이 소요되었다. 차 재배의 적지가 과연 어디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지역의 산들을 다 둘러다보고 서남사가 있는 조계산 양쪽 날개를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데 우백호의 산줄기 20여만 평의 차밭을 조성하면서 그 산에 벌목을 하고 그 잔 가지들이 워낙 많으니까 비가 이슬비가 오기 시작한 날 가서 불을 댔는데 그 나무들이 타가지고 불길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산을 다 태울 것 같던 불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잦아들었다. 결국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내가 차에 미쳐가지고 이 거대한 차밭을 조성한다는 꿈 같은 일을 실현에 옮기다가 결국은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가 보다 싶은데 죽게 되면 차라리 저 웅덩이처럼 돼 있는 그곳에 그냥 들어가서 내가 죽어버릴까 뭐 그런 위기의식이 들고 산에 나무를 생사를 오가며 조성한 20만 평의 차밭에 차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그 산에 불을 댔던 산이고 여기 이제 많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전부 나무를 치우고 씨를 파종하고 그러는 사진들이고 이건 이제 차 열매, 차 종자 이것을 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 산에 벌목된 산에 이렇게 차씨를 심고 있는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는 사이에 차츰차츰 이 산이 차나무가 커가면서 변모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해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첫 수확이 가능해졌다. 선친 용국 스님이 조성한 편백나무 숲과 명인이 식재한 차나무가 어울려 산다. 편백나무는 차나무에게 반음 반양의 일조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해가림나무 비음수라 한다. 오직 햇볕을 얼마나 가려주는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전혀 햇볕을 받지 않는 그런 데서도 생산을 하고 이렇게 그래도 한 5, 60% 그늘에서 이렇게 근데 만들어 보면 확실히 그렇게 반음 반향 좀 20만 평의 차밭에 명인은 다양한 비음수를 심어보았다. 그중 산딸나무는 차 수확이 끝난 후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도 즐길 수 있어 궁합이 잘 맞는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의 차나무와 뿌리가 넓게 퍼지는 천근성의 대나무도 서로 간섭이 적어 좋다. 다만 크게 자라는 대나무는 관리가 어려운 편이다. 매화나무와 은행나무도 좋다. 매화나무는 매실도 함께 즐기고 은행나무는 병충해가 적다. 궁합이 아예 맞지 않는 나무는 소나무다. 봄에 날리는 송화가루는 찻잎을 채취할 때 골칫거리가 된다. 향이 강한 소나무 장작은 제다에도 쓰지 못한다. 찻잎의 채취 시기에 따라 차의 등급이 결정된다. 이제 한낮에는 잘 안 따고 아침 그 이슬이 가시면 이제 채취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찻잎은 청명한 날 이슬이 가실 때 따야 손에 달라붙지 않고 가마솥에 눌러붙을 염려가 없다. 채취한 찻잎은 멍석 위에서 선제 작업을 거친다. 불순물 등을 골라내는 정선 작업이다.
최근에는 대기질이 나빠져 차를 씻고 말린 후 제다에 들어간다. 제일 중요한 게 찻잎의 상태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늘은 지금 어제 비가 와가지고 찻잎 상태가 아주 깨끗하거든. 근데 이제 봄에 한참 채취하다 보면 막 손이 더러워져. 왜냐하면 뭐 황사 현상이랄지 이런 걸로 찻잎이 좀 이제 더러워질 수 있어서 심할 때는 찻잎을 채취해가지고 세척을 해서 이제 제다를 하는 때도 있었는데 되게 일찍 딴 찻잎에서 무게가 조금 더 나오니까 그래요. 묘하게도 감미로운 성분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지만 무게가 좀 더 나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찻잎이 그런 아미노산 성분보다는 조금 쓴맛이 강해져 간단 말이야. 근데 타닌 성분이 좀 높아지면 잎이 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일찍 단 찻잎에서는 보통 한 그 180g 정도가 1kg 기준으로 나온다면 늦게 딴 찻잎은 한 150g 정도 나오거든. 명인이 차 생활을 배운 서남사에는 500년 전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제다법으로 야생 작설차를 만들었다. 바로 구중구포 제다법이다. 엽성이 강한 야생 찻잎은 9번을 덕금도 견디어낸다. 갓 딴 찻잎의 수분은 약 90% 정도다. 참나무, 감나무로 솥의 온도를 높인다. 온도를 판별할 때는 물 한두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파지직 하는 소리가 나야 한다. (1분) 후쯤 숨이 죽고 3, 4분 더 덮으면 수분이 10% 정도 줄어들어 80%가 된다. 덮어진 찻잎을 꺼내 멍석에 비비는데 이것을 유념학이라고 한다. 이거 해봤구나. 분무기랑 좀 찻잎이 뜨겁지만 힘껏 밀면서 비비고 당기기를 2, 3분 반복한다. 이렇게 이제 덮어서 이렇게 손으로 부비는 이런 작업을 유념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념할 때는 손가락에 힘을 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감각이 눈으로 보고 오감 육식이 또 손으로 이제 이렇게 체감해보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 가는 거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멈춘다. 뭉친 찻잎을 털어 찻잎끼리 얽힌 것이 없게 해 잠시 그늘에 말린다. 두 번째 덮을 때는 솥의 온도를 10도씨 정도 낮춘다. 온도를 낮추어야 찻잎이 눕거나 타지 않는다. 첫 번째보다는 끈끈한 진액이 많이 나와 손이 끈적거리고 찻잎끼리 엉켜붙고 손에도 달라붙는다. 식어서 굳기 전에 털어서 돗자리에 잠시 말린다. 솥을 한 번 정돈한다. 솥의 온도를 10도씨 더 낮춘다. 세 번째 덮금이 시작된다. 찻잎의 수분이 60%대로 줄어든다. 찻잎의 색깔, 덮을 때 나는 소리, 향기 모두 변화가 생긴다. 진액의 느낌이 줄어들었다. 찻잎이 부서지기 쉬워 갓난아이 다루듯 해야 한다.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돗자리에 펼쳐낸다.
수분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부빈다기보다도 그냥 말아주는 거지.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수분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게 부비면은 이게 뭉쳐가지고 차가 다 완제품이 됐을 때도 뭐 바둑알 크기 정도로 뭉쳐버린 게 있어. 그런 것은 안에서 발효가 되다가 곰팡이도 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잘 털면서, 찻잎의 수분 함량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유념을 하면 찻잎이 많이 수분이 적으니까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한 3번 정도 유념을 하고 찻잎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솥의 온도를 10도씩 더 낮춘다. 4번의 덕금 과정을 통해 찻잎의 수분은 50% 정도가 된다. 이제 멍석에서 비비는 유념하기는 하지 않는다. 돗자리에 펴놓고 잠시 그늘에서 말린다. 6번, 7번 이렇게 될 때마다 처음하고 달리 그 처음에 부담이 수분을 솥의 온도를 10도씨씩 낮추어 가면서 차의 수분을 10%씩 줄이는 과정이다. 멍석에 비비는 공정은 하지 않고 돗자리에 펴놓고 그늘에 말리고 덮기를 반복한다. 바람에 다 날아가면 경운승 희처럼 9번까지 덮으면서 향을 내가 참 자주 맡는데 그때마다 향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6번, 7번 이렇게 될 때마다 이제 처음하고 달리 그 처음에 풋풋한 향보다는 이제 수분도 줄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감미로운 향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5에서 7번마다 이제 자꾸 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수분의 함량이 뭐 한 이제 40%, 30%, 20% 그때마다 자꾸 맡아보면 이제 다 돼갔다는 것을 향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동나무 왜 넣냐고 하시는데 마무리 하려니까. 따뜻한 방이나 습하지 않은 공간에 한지를 깔아 널고 건조한 후에 마지막 9번째로 덮어낸다. 오동나무 장작불로 가마솥 온도를 맞춘다. 차를 넣고 손놀림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수십 분 정성껏 한다. 차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여 수분 함수율을 파악한다. 마무리를 덮고 있는데 찻잎을 따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 마무리하기에는 이제 마지막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물이 정말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이제 오감육식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일체감을 갖는 거거든. 차하고 내가 하나가 되다시피 재달을 해가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마무리를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차가 손에 붙지 않고 수분이 약 4% 정도가 되면 최고의 명품 작설차가 완성된다. 제다법이라는 게 지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16살 때부터 차를 덮고 선친으로부터 이제 제법을 물려받고 배우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이어온 그 법맥으로 쭉 이어온 차 제법은
9번을 덮고 그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 나온 거니까 굳이 다른 데서는 뭐 한두 번, 두세 번에 해도 되고 꼭 그렇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도 생각하고 다 나름대로 차를 만들어 온 기준들이나 생각들이 다 다른데 굳이 그것을 이것이 옳다, 그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또 내가 배워온 그대로 또 전수를 해주기도 하고 이어가고 이제 그런 거니까 찻잎이 생엽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이 몇 프로?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0% 정도씩 딱딱 이렇게 낮춰가면서 그렇게 9번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는 9번을 우려 마셔도 그 향이 또 다 달리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제법에 의해서 차의 향이나 맛도 결과물도 다르다는 얘기야. 이 전통 차의 제다 방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순천 작설차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명차, 야생 착설차를 지속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야생 차나무, 그리고 구중구포 제다법에 능숙한 명인, 마지막으로 야생 착설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명인의 사진첩 속에는 야생 착설차로 맺어진 인연과 추억으로 가득하다. (2007년) 초여름 일본 농림수산성 연구관과 도쿄대 지질학과 교수 일행이 명인을 찾아왔다. 그들은 일본에 돌아가서 책 한 권을 냈다. 명인과 차밭을 3페이지에 걸쳐 소개했는데 신광수 명인의 차에는 신비적이고 우주적인 맛이 있고 이는 깊은 땅속의 기를 흡수해 생명력이 강한 것이라며 극찬했다. 1999년 신광수 명인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2살 때부터 서남사에서 차 생활을 하며 선친인 용국 스님께 직접 구중구포 제다법을 전수받고 20만 평의 야생 착설 차밭을 일군 그에게는 훈장처럼 빛나는 영예였다. 야생 착설차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야생 착설차를 향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절이었다. 배우 배용준의 여행 수필집에 명인의 차가 소개되면서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 2007년도에 배용준이라는 그 연사마라고 그때 일본에 인기가 있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나한테 방문해가지고 그 연사마 때문에 일본에 이제 내가 좀 더 알려지는 그 일본 방문객들이 차밭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 키보다 훨씬 더 깊게 심근성으로 외줄로 쭉 이렇게 뭐 2m, 3m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나무 뿌리를 보고 감탄을 하고. 일본 관광객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야생 작설차의 해외 수출액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한국어 학원회를 다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8, 90된 사람들이 그 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다관 안에 찻잎이 어렴풋이 흘러나오는 달콤한 향기 황금색으로 체코 같은 데서 내 차를 마시고 뭐 귓가에 폭포수 소리가 들리는 걸 느끼고 막 이런 편지를 받으면 내가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만든 내 손을 거쳐서 세상에 많은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을 보고 향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해외 수출이 급감했고
내부적으로는 체업할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봄마다 하던 제다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나는 대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나한테까지 전수가 돼서 유지를 했으니까 이제 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들, 딸이 전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뭐 하고는 있는데 이 차가 항상 마음속에 이런 차가 1000년 후에까지도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서 내 아이들 손을 거치고 그 후손들을 또 손을 거치고 해서 세계 각국에서 좋은 품평을 받고 어쨌든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다구를 갖추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명희는 다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다. 자연스럽게 시류 변화에 의해서 지금은 중국 같은 데나 뭐 일본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다니면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차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도나 다래가 다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격식 같은 걸 다 갖춰서 이렇게 했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이제 되노니까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도 차를 즐기기도 하고 이제 간단해지는 거지. 사찰에서 차를 배운 명희는 차를 마시는 형식보다 정신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찰에서는 이렇게 하루 3번 이제 공양, 아침, 점심 공양 후에 이제 찻자리가 항상 마련이 됐는데 찻상에다가 일괄적으로 잔을 쭉 이렇게 큰 찻상에다 잔을 이렇게 10개, 20개 넣고는 따라가지고 다 잔을 채워서 찻상을 들고 다니면서 스님 한 분 한 분 앞에 이제 가서 무릎 꿇고 합장하고 잔 내려놓고 또 다음 분한테 가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다 그렇게 했지. 굳이 다구를 챙기지는 않지만 사찰에서 차를 마실 때 유독 까다로웠던 부분도 있었다. 바로 물의 종류와 온도였다. 차는 차밭에서 찻잎을 채취하는 날의 온도가 차를 우려 마시는 물의 온도하고도 연관이 있어. 네네. 높은 온도, 날씨가 30도에 가까울 때 딴 찻잎은 찻잎의 쓴맛이 강해서 그러죠. 물의 온도가 약하면은 오히려 쓴맛이 더 강하고 이러니까 그 따는 날의 온도고 뭐 차 우려 마시는 온도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언제 따서 어떻게 법제를 하고 그런 것을 기억에 남겨뒀다가 우리는데 반영을 하면 되는 거지. 구중구포로 법제한 차는 9번을 우려 마실 수 있다. 선친 용곡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뒤 매해 봄마다 만들어온 순천 야생 작설차. 이제 딸인 신선미 전수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산 하나를 다 차밭으로 일구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좀 그냥 어린 나이에 볼 때는 저걸 과연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당연히 전수받아야 하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런 정신적인 거나 뭐 이런 차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애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것 같고 500년 차 맥을 지켜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야생 착설차의 오묘한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신선미 전수자의 몫이다. 현대화 시대고 빠르게 변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춰 가려면 저희도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걸 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실패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차에 대한 정신이나 이 차를 만드는 이 전통적인 방법은 저나 이제 동생이나도 꼭 이어나가야 할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 아버지 차를 본격적으로 도운 것만도 지금 한 25년 되거든요. 사회에 이런 영향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차도.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오랜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져 오는 덕금차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향이 강하거나 뭐 이런 차들보다는 좀 순수하게 이제 덕는 차라든지 그리고 의외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전통 있는 거, 역사가 있는 거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통 야생 작설차는 사실은 이 무가의 가격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히기만 하면 잘만 입히면 멋진 공간을 연출하면 차 한 잔에 1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찻집을 찾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순천 야생 작설차는 재래종 야생 차나무에서 찻잎을 얻어 9번 덕는 과정을 거쳐 얻는 우리 고유의 전통차다. 야생 작설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소중한 차를 지켜나갈 것이다.